올바른 정보, 다양한 시각으로 여러분의 눈과 귀를 열어드립니다. 출발 무등의 아침. 출발 무등의 아침 윤주성입니다. 오늘은 제79주년 광복절입니다. 그런데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놓고 광복회와 야권 등이 정부 주관 경축식 불참을 선언하는 초유의 상황이 빚어졌는데요. 김순흥 한국사회조사연구소 소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79주년 광복절입니다. 그런데 이 79주년을 맞는 이번 광복절의 의미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 광복절 우선 그 말 자체는 말 그대로 광복을 국가적으로 기념하는 날입니다. 1945년 8월 15일은 일제에서 우리가 34년 11개월 반 동안 흔히 36년이라고 그러는데 정확하게는 34년 11개월 반 동안 식민지로 묶여 있다가 풀려난 날이고, 또 3년 뒤 1948년 발의로는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날이죠. 그동안 1919년에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어 있었지만은 48년에 처음으로 이제 정식 정부가 수립됩니다. 그래서 두 날이 모두 다 8.15에서 해방과 임시정부가 아닌 정식 정부 수립 두 날을 함께 기리는 날로 우리가 광복절을 이름을 붙여가지고 아주 가장 큰 국가의 기념일로 우리가 지내고 있죠. 네. 그런데 이제 광복회 등 독립운동단체와 야권 등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사퇴를 요구하면서 줄줄이 정부 주관 경축식 불참 의사를 밝혔는데요. 초유의 상황 아닌가요? 예, 처음 있는 일입니다. 광복회가 1960년대에 처음으로 생겼었는데 항상 이렇게 가장 중심이 되어서 당연히 가는 자리였고, 그런데 그런 일이 없어야 됐지만은 이번 정권에서는 이 불참 의사를 하는 것이 어떻게 저희들이 보면 많은 국민들의 정서에 아주 잘한다 하고 박수를 받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도 크고 작은 잘못된 일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지킬 선은 있었는데, 이번 정권 들어와서는 이런 역사에 대한 우리 주권에 대한 국민 민족 의식에 대한 개념도 없고 나라를 지켜야겠다는 의지도 안 보이고, 그나마 또 눈치도 보지 않고 아주 막가파식으로 반역사적인 인사들을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을 해야 하는 자리에다가 박아놓는데, 더 이상 그것을 보고도 사람들이 어떻게 좋은 것이라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죠. 광복회를 비롯해서 여러 독립투쟁 관련 단체들과 뜻 있는 야당들, 뜻 있는 국민들이 아주 전국적으로 벌떼같이 일어나서 이것을 지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국경일인 광복절에 참가하지 않겠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참 안 일어나야지 될 일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잘한 일이라고 박수를 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자신이 뉴라이트 인사가 아니다라고 이제 부인을 하면서 물러날 이유가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예.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정도 체면 뭣도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좋은 자리를 어떻게 자기가 물러나겠어요. 그리고 또 거기 나갔을 때는 이미 그런 정도는 각오하고 뻔뻔한 사람인데 굳이 대답을 해야지 될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정신이 제대로 박힌 대한민국 사람이라면은 이거 미쳤다고 하지 않겠어요? 독립을 부정하는 사람이 독립기념관이라니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이번에 이제 독립기념관장에 김형석이라는 사람을 앉힌 데서 문제가 터져나오긴 했지만은, 이번 그 문제로 하나로 터져나오기보다는 그동안 쌓여온 것들이 이번에 한꺼번에 터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밀정이라고 부르던데, 어떤 분이 뉴라이트라고 불리는 그 친일파 토착 외국들이 우리나라의 주요 보직들, 특히 독립 관련해서 연관되어 있는 주요 보직들에 이제 임명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그 일본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우리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대법원에서 승소를 해가지고 배상을 받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돈을 긁어다가 대위 변제를 한다고 우리 정부가 앞서서 이러고 있었죠. 이번에도 바로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과정에서 국민들을 속인
일본에 대한 굴욕적인 외교 이런 여러 가지 등등등 이런 것들이 농축되어 있던 불만들이 이번에 독립기념관장 임명에서 터져 나온 것입니다. 해도 너무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참기가 어려워서 그 같은 광복절 불참 이런 것도 나왔을 거예요. 진작 터졌어야 할 일인데 어쩌다가 엄배덤배 지나다가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네. 김형석 관장의 이제 과거 발언 등을 놓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제 강점기에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국적은 일본이었다든지 뭐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제 강점기 때 전 사람의 국적이 일본이다. 얼핏 보면 그러게 되죠. 얼마나 그 당시 많은 사람이 미국 가지 어디 갔겠어요? 자, 한번 다시 보세요. 이승만 같은 사람은 미국에 전학거리면서 일본 사람이라고 여권에 썼지만은 김구 선생이 일본 국적으로 살았습니까? 윤봉길 의사가 일본 국적으로 살았습니까? 홍범도 장군이 일본 국적이었는가요? 홍범도 장군이 모스크바 회의에 참여하면서 국적이 조선 사람으로 되어 있는 거 다 아셨어요. 우당 이회영 선생이 일본 국적이었는가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 그걸 갖다가 하면은 별 생각이 없는 사람 그랬는가 보지 그랬는데, 자, 일단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해놓고 대한민국의 요직을 맡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정신병자라고 할까? 아니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일제 밀정 그 정도가 아니라 일제 그 자체 몸통이라고 하는 게 맞을 정도로 심하게 왜곡된 사람들인데,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임시정부를 만든 것이지 국토와 국민 주권이 있어야지 된다고 흔히 쓰는 말을 하는데, 온전히 우리 땅에 우리가 잘 살고 있었으면 임시정부를 왜 만들고 왜 독립투쟁을 하겠습니까? 땅은 빼앗겼고 그 땅에서 우리가 권리 행사를 못하지만은 엄연히 대한민국의 국민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 국민들이 땅과 주권을 다시 찾기 위해 독립투쟁을 하면서 우리 땅을 다시 찾는 날까지 남의 땅에서나마 임시정부를 만들고 독립투쟁을 했던 것인데, 이 본토에 일본이 점령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국토와 주권과 국민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 잘못된 게 제대로 정신이 바뀌자면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나라를 빼앗기면 그대로 자빠 죽어야 되는 것이요. 독립투쟁이나 독립운동 이런 거 하면 안 되는가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임시정부를 만들었고 또 그 법통을 이어받아서 대한민국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죠. 그런데 그걸 부정하는 사람이 독립기념관장이라 하면은 이건 아주 서천소가 웃을 일입니다. 네, 그 이종찬 광복회장이 그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뉴라이트라고 지목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임명한 것이 백범 김구 선생을 테러리스트로 만들려는 음모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종찬 회장이 이런 그 발언을 한 그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사람들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은 결론이 자기들은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었고 건국절 주장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나라가 없었다. 나라가 없는 사람들은 백성이 없고 조선이 없었으니까 나라를 독립투쟁을 한다, 임시정부를 대한민국 위해서 이룬다는 것 자체가 인정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이 꼭 김구 선생뿐만 아니라 독립투사들 모든 사람들이 다 테러리스트가 되는 겁니다.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는 일제강점이 되기 전에 1909년에 이 교사를 일으켰는데도 그것까지도 싸그리 잡아 몰아가지고 이게 테러리스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꼭 김구 선생을 테러리스트로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논리 구조에 가면 저절로 테러리스트로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자동화된 구조,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정한기 낙성대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이 쓴 테러리스트 김구라는 책이 오늘 출간이 된다고 하는데요. 네. 이 책 발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 동네 똥개가 짖다 보니까 아무개나 나와서 짖는 것처럼 그런다고 좀 이게 방송에서 평이 좀 그러긴 하는데, 사람들이 한다 하니까 우리 말로 늑삼 내가지고 동네 양아치들 모두 나와서 누가나 잘하나 경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KBS 그런 프로 있었죠. 누가 잘하나. 아마 어린이 노래 자랑하는 프로 같았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 어렸을 때 봤거든요. 근데 여태 하던 그 짓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 뭐 오늘 광복절에 김구 테러리스트라는 책이 나왔다 해서 별다른 큰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들 주장대로 임시정부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부정하고 나면 모든 독립투사가 테러리스트가 되는데 왜 김구가 냅니까? 안중근도 쓰고 윤봉길도 쓰고 유관순도 쓰고 독립유공자 서훈 받은 사람 수만 명을 모두 다 이렇게 쓸 것 같으면 일자리가 많이 생기겠죠. 요즘 청년들 일자리도 없는데 더 많이 쓰라고 권장할 것 같았죠. 네, 그 일제 강점기에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그 국적은 일본이다라는 그 김형석 관장의 주장대로라면 사실 그 일제 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들도 강제로 동원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한 꼴이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아까 그 틀을 잘못된 틀을 하나 만들어 놓으니까 쭈르륵 하는 것이지. 자, 우리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헌법에 전문에서 우리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그래서 대한민국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엄연히 1919년 4월 11일 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어서 우리 땅에서 한반도 땅 안에서는 못하고 바깥에서 외지에서 다른 나라 땅에서 땅을 빌려서 하고 있었지만 대한민국이라는 정체는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부정해놓고 나니까 대한민국은 없었고 우리나라에 있던 사람들은 일본의 국민이다. 그래서 자기들을 데려간 것이다. 자기 국민 동원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일제에 일본 사람들의 주장을 그대로 갖다 베껴놓은 것이죠. 한국 사람이라면 어디 그런 정신을 가지고 그런 말이 나오긴 하겠습니까? 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건국절 제정을 추진한 바가 없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라고 이제 밝혔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떠들지 않은 일을 할 때 사람들이 의미 예고하거나 뭐 하고 나서 했다고 하는 일은 잘 없는데 지금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할 필요가 있겠어요? 여기저기 밀접 뉴라이트 토착 외고들이 아주 널브러져 있는데 안 시켜도 알아서들 다 잘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하다가 막히면 다른 사람이 하고 또 다른 사람이 하다가 막히면 또 다르고 또 다른 사람이 하고 그 사람이 막히면 또 다시 하고 아주 거머리 때나 깔따구 때 망치로 죽어도 또 나오고 잘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이 굳이 뭐 한다고 직접 나서서 이래저래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 했다 이러고 있는데 다 농담과 아웅하는 거 아닙니까? 애들도 다 알아먹을 거예요. 그 정도는. 네. 건국절을 둘러싼 논란 핵심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건국절의 핵심. 해방 이후에 반민특위로 해서 이 일품 부역자들을 다 처단하려고 그랬는데 이승만이 자기 정치적 이해 때문에 그 반민특위를 해체시켜버렸잖아요. 이제 여기 한국 전쟁이 터져 가지고 이제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이게 친일파들이 이제 중심으로 뭉쳤는데 이 반공이라는 이름 하에 독립투사들은 모두 다 이렇게 소탕을 해버리고 자기들의 신분 세탁을 합니다. 해방 이전에 독립투쟁을 하는 과정에서는 무슨 사회주의다, 문주의다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국에서도 무슨 모택동과 장제스가 국공합작, 항일 투쟁을 위해서 국공합작을 하듯이 모든 그 독립투쟁을 하던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했었는데 나라를 팔아먹던 친부역자들이 자기들의 과거를 씻어내고 세탁하기 위해서는 독립투사들에게 뭔가를 씌워야 됩니다. 근데 이제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선거를 해버리고 소탕을 해버리고 물론 이제 그 사회주의에 관련된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사회주의다 이렇게 빨갱이다 이렇게 그냥 누명 오명 막 이름을 붙여가지고 소탕을 해버렸는데 결국은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한 신분 세탁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네. 건국절이라고 해서 8월 48년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그 전에는 대한민국이 없기 때문에 독립투사들이 설 명분이 없어지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의 역사 인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소장님이 우려하는 점은 뭐가 있습니까? 역사 인식.
그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 하도 유명해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명대사가 있어요. 빼앗긴 것은 찾아올 수 있어도 갖다 바친 것은 찾기 어렵다. 뭐 해외 나가서 요즘 윤 정권이 뭐 오늘 말 낭비를 했니 뭐하니 또 외교를 망신하니 하는 것들은 그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그것은 당장 손에 나지만 시간이 지나고 또 제대로 된 정권이 들어서면 어디까지 메꿀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나라를 바쳐버리는 행위 할까봐 항상 물가에서 노는 아이를 보는 것처럼 이때 불안은 하거든요. 내년 2015년이면은 이제 1965년 한일 협정을 한 지 60주년이 되는데 이것을 계기로 또 뭘 퍼져버릴지 뭘 갖다 바쳐버릴지 아주 불안해요. 이분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 정권은 그 역사 인식이라는 게 의식이라는 게 한국이라는 데에 대해서 이야기를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그 밀정이나 그런 말이 바로 와서 공감이 될 정도 정신이 바뀐 사람들은 불안한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도 무슨 토착 외교다 친일이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좀 극단치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인식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순흥 한국사회조사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